이럴 줄 알았으면 매일 걷기만 하지 말고 다른 운동도 좀 해둘걸? 이 말을 마지막으로 입원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82세의 이영자 할머니. 평생을 아끼고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이었죠. 하루 만보 걷기는 기본, 아파트 계단도 일부러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 오르셨고요. 스스로를 운동 잘하는 할머니라고 늘 자랑하셨어요. 그런데요, 욕실에서 넘어지신 단 한 번의 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졌고 그 후유증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는 그렇게 많이 걸었는데도 이렇게 쉽게 무너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86세 현역 의사 정명환입니다. 서울에서 60년 넘게 노인을 진료해 왔고요. 지금도 매일 아침 수술실에서 일합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이 하나 있어요. 운동은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그러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가장 중요한 운동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지금 듣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 중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가실 분이라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할머니는 수술 이후 걷는 건커녕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워지셨어요. 가족들도 걱정이 컸고 할머니는 식사량도 줄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존감은 무너지고 몸은 더 약해지고 그야말로 악순환이었죠. 그런데요, 단 하나의 선택이 이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로 걷기만 하던 삶에서 근력, 균형, 유연성, 유산소라는 4가지 운동을 함께하는 삶으로 바꾼 것이죠. 제가 할머니께 처음 권유한 건 걷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걷기는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매년 1%에서 2%씩 줄어들고 균형 감각은 둔해지고 뼈는 속부터 약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건 그냥 세월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리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걷는 것만으로는 이 변화를 막을 수 없어요. 운동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거죠. 이제부터 이영자 할머니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시작한 운동은 균형 운동이었습니다. 넘어진다는 건 단순히 아픈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의 낙상은 곧 삶의 독립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70세 이상이 한번 넘어지면 절반은 다시 걷지 못하고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전 이영자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른 거 다 못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한 발로 서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의자나 벽을 짚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5초간 버티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떨리고 무서워서 2초도 못 버티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엔 10초, 3주 후엔 눈을 감고도 버틸 수 있게 되셨죠. 그 외에도 팔을 벌리고 제자리에서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연습, 이건 어지럼증을 줄이고 중심 감각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다리의 움직임은 돕지만 근육량을 키우진 못합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팔 같은 기둥 역할을 하는 근육들은 별도로 자극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매일 하셨어요. 처음엔 높은 의자를 사용하고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팔걸이를 살짝 짚으면서요. 하루 5번에서 시작해 점차 10번, 15번까지 늘리셨죠. 또 물을 채운 페트병으로 팔을 구부렸다 펴는 운동도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손목, 팔꿈치, 어깨 근육이 동시에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는 종아리 강화 운동도 함께 하셨어요. 이건 걸을 때 중심을 잡아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이에요. 노년기 관절은 쉽게 굳고 한번 굳으면 다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부드럽게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게 중요해요. 이영자 할머니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크게 돌리고
팔을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부터 시작하셨어요. TV 보시면서 설거지 전후에 틈틈이 꾸준히 하셨죠. 그리고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향해 상체를 천천히 숙이는 동작도 자주 하셨어요. 허리와 햄스트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아주 좋아요. 자세가 예전보다 곧게 펴졌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이런 운동들은 심장 건강에 아주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강도와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느릿느릿 걷는 게 아니라 팔을 크게 흔들며 빠르게 걷기. 이게 핵심이에요.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가 되어야 진짜 유산소 효과가 생깁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하루 5분, 그 다음엔 10분씩 걸으셨고요. 날이 춥거나 미끄러운 날엔 실내 자전거를 타셨어요. TV 보며 10분 페달을 밟으면서 심장 건강도 기분도 함께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자, 그렇게 네 가지 운동을 김영자 할머니는 하루에 조금씩 정말 성실하게 해나가셨어요. 처음엔 집 안에서만 하셨고, 그 다음엔 아파트 복도를 오가고, 그리고 3개월쯤 지난 어느 날엔 아침 일찍 시장 가는 길에 나서셨죠. 가족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누워만 계시던 분이 이제는 지팡이 없이 혼자 외출까지 하시니까요. 그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참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실제로도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할머니의 근육량은 병원 검사 결과 13% 가까이 증가했고요. 균형 감각 테스트 결과도 25% 이상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혼자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할머니 삶 전체를 바꿔 놓았죠. 이런 변화, 할머니만의 일이 아닙니다. 운동은 제대로만 하면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운동이 이렇게 좋다면 왜 다들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3일 하고 마는 건 몸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꾸준함의 5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점심 먹고 혹은 드라마 보기 전 등 일상에 붙이면 습관이 됩니다. 둘째, 운동한 날은 달력에 표시하세요. 동그라미를 하나씩 치다 보면 그 줄을 끊기 싫어 계속하게 됩니다. 셋째, 운동 친구를 만드세요. 같이 걷는 이웃, 영상 통화하며 함께하는 딸, 이야기 나누며 하면 운동도 즐거워집니다. 넷째,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엔 딱 5분 한 가지 운동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앉았다 일어나기만 할래?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세요. 다섯째, 작은 선물을 주세요. 일주일 내내 빠짐없이 했다면 좋아하는 간식을 먹는다든지 가고 싶었던 곳을 다녀온다든지요. 스스로를 칭찬해주면 몸도 기뻐합니다. 운동을 하실 때 꼭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운동은 찬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조금씩 서서히 늘려가야 해요. 절대 처음부터 오래 하지 마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는 게 정답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무조건 멈추세요. 찌르는 듯한 통증, 급작스러운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이런 신호는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식사 직후, 추운 날 야외,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운동은 피하시고요. 가능하면 집 안에서 따뜻한 시간대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꼭 물을 한 컵씩 마셔주세요. 노년기엔 탈수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수분을 채워주셔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운동은 단지 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운동이기도 해요.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살아나요.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긴장이 풀리고 유산소 운동은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치매 위험이 3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병을 막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품질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93세 박종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지팡이 없이는 집 앞도 못 나가던 분이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손자와 함께 자전거를 타게 되셨어요. 그 손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보다 다리가 더 튼튼해요. 그 말에 박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대답하셨대요. 운동은 말이야. 늦게 시작해도 한 번 빠지면 못 끊어. 마약보다 더 강해. 저는 이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침대에 누워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삶? 아니면 시장을 걸어 다니며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독립적인 삶? 그 선택은 바로 지금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한 발 서기든 의자에서 일어나기든 팔 흔들기든 뭐든 괜찮아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건강을 지켜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저 정명환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운동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모두 나이 듭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죠. 하지만 그 흐름을 무기력한 흐름으로 만들지 말고 의미 있는 흐름으로 바꿔보세요. 그 시작은 오늘 내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 바로 그 5분의 선택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이제 매일 새벽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자신만의 작은 공책에 오늘의 운동을 한 줄씩 적으시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두셨더라고요. 나는 내 다리로 끝까지 살아낼 거다.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울컥했어요. 그렇게 다짐하는 하루, 그게 진짜 건강 아닐까요? 운동은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순간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자, 이제 TV 꺼두시고 몸을 한번 쭉 펴보세요. 한쪽 다리 들어 올려 한 발 서기, 혹은 의자에서 한번 천천히 일어나기. 아무거나 좋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